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고객을 상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 사람들은 뚜렷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궁리를 계속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궁리 끝에 조금이라도 이게 더 낫겠다, 혹은 지금 하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즉시 고쳐서 뭔가를 시도해 봅니다. 그들의 뚜렷한 특징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수십 년 동안 위기를 극복해 온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이런 특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이 바뀌면 어떤 경우든 한 번 더 해본다 하는 것이 일상이고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유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응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험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과거에 연연히 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신을 거듭하고 조정을 거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가 처한 딱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중화, 인공지능의 상업화는 우리 삶과 사업,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봅니다. 그 변화는 그냥 변화라기보다도 변혁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움직임의 기초에는 컴퓨터공학과 수학이 놓여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공대가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22년부터 정시 모집 인원 가운데 일부를 무전공으로 뽑겠다, 그런 아주 예외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예외적인 조치 발표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놀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난 15년간 수도권 규제 등에 맞춰서 컴퓨터 공학부의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이 법은 대학 정원 확대를 엄격하게 묶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입학 정원 증가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대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평의 논리에 따라서 15년간 한 명의 인원 증가도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진작부터 소프트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아우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서울대 공대는 컴퓨터 학부의 정원을 단 한 명도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의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2008년과 2019년 15년 사이에 단 한 명도 변하지 않은 5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2008년도에 141명에서 2019년도에 745명으로 9년 만에 5.3배가 증가됐습니다. 법령이 서울대의 컴퓨터공학과의 입학 정원 증가를 억제해온 셈입니다. 이번에 무전공 제도를 도입하면 70명 정도를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에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경직적인 제도 운영은 반드시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저생산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나 역동성을 상실한 채 점점 정체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직성이란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직성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울대의 입학정원, 컴퓨터공학과 입학정원 규제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개입과 공공영역의 확대라는 것은 항상 경직성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권력이나 행정, 사법으로 자제하는 영역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사회 전체가 국가가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아직도 국가 개입과 관주도가 너무 심합니다. 국가 개입과 관주도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무엇과? 경직성과. 따라서 우리가 그 영역을 공공영역과 국가 개입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지 않고서는 경직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유연성을 최고도로 발휘할 때 생존과 번영이 보장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면 국가 개입과 강도를 줄여나가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구가하는 사회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